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현실 그리고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6차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앞뒤가 다 막힌 현실을 인식한 듯 억지 궤변과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추진과 관련해서 이 단판의 장으로 러시아가 기대했던 미러 정상회담 물 건너갔죠. 자, 푸틴은 여기서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이 러시아가 보여왔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최근 크렘린궁은 이 미국의 제안이 온다면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의 정상회담 제의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걸을 한 거죠.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한 방송에서 내달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제안을 받으면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러시아 측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그랬느냐? 푸틴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머쓱해진 푸틴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G20 참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한 발 뺀 거죠.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보복 중단입니다. 푸틴은 이날 회견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에 10일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은 당분간 잦아들 것이다. 이걸 시사한 거죠. 그러나 푸틴의 이 보복 공격 중단 발언 역시 지금 러시아군이 처해 있는 무기력한 현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실 이번 러시아군의 미사일 보복은 뭐 하나 제대로 우크라이나에 전곡을 찌른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미사일이 향한 곳들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민간인 거주지역, 또 출근길 시민들, 도로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군사적 목표는 아예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현실과 실체만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정밀 유도 미사일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 만들어졌던 재래식 미사일들만이 대거 발사됐습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이 재래식 미사일의 실패율이 20에서 60%라고 밝힌 바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영국 킹스 칼리지의 이 로렌스 프리드만 교수는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은 뚜렷한 효과도 얻지 못한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명중률도 낮은 재래식 폭탄을 쏟아붓는 것은 단지 소시오패스의 분노 표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CNN도 14일 미국 시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8개월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약 6천여 개의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문제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더 이상의 정밀 유도 미사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전쟁을 계속 치르기에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러시아가 지난 8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보복을 개시하자 서방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러시아의 군수산업 현황을 체크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군수산업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사일은커녕 탱크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푸틴의 이날 기자회견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앞으로 2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현재 크렘린궁은 이 목표치 30만 명 중에서 22만 2천 명 정도가 징집을 완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말한 이 예비군들은 이미 전쟁에 일부 투입됐죠. 투입된 인원들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전장에 투입된 징집병들이 벌써 시신으로 러시아에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이 동원령을 내린 지 3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군 블로거들은 푸틴의 징집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모한 것인지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4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블로거가 모스크바에서 동원된 예비군들이 단 하루 훈련받고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는데 한 부대의 경우에 이들이 속한 연대의 절반 이상이 포격을 받은 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라고 폭로했다. 이런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이어서 이 동원된 이들은 명령도 통제도 없이 방치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직접적인 충돌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텔레그래프에 동원된 예비군들이 최전선에 배치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러시아의 무능함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훈련도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예비군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니까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발생합니다. 14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트위터에는 Z 표식이 선명한 러시아군 장갑차가 지뢰가 깔린 도로를 질주하다가 폭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가 됐습니다. 1분 25초 분량으로 우크라이나 군용 드론이 촬영한 여러 장면을 편집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요. 러시아군의 다목적 장갑 차량인 MT-LB 한 대가 이동하는 방향 도로 위에 우크라이나군이 설치한 TM-62 대전차 지뢰 10여 개의 모습이 그냥 육안으로도 봐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 운전병은 이 정면에 깔린 지뢰밭이 보이지 않는 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뢰를 밟은 장갑차, 굉음과 함께 터졌고 거대한 불길 속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한 퇴역 군인의 말을 빌어서 대전차 지뢰는 적군 전차 운전병이 볼 수 없도록 땅 밑에 매설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영상 속 상황의 경우에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음에도 크기를 갖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훈련받은 병사가 지뢰를 받고 가는 경우는 없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정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푸틴이 아무리 30만 명의 예비군 숫자를 채워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최소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무런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전장에 보낸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집단 학살과 다를 바 없는 처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푸틴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보내면 뭔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저 아둔함이 러시아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푸틴의 이 절망적 판단을 러시아 내의 이너서클들도 다 눈치채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1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졸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지만 내부 지도층에서는 전쟁의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전쟁이 푸틴의 장단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고 무기들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으며 여기에 푸틴의 인기마저 떨어진 데다가 서방 진영에 의한 제재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과연 푸틴 체제의 존속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푸틴의 군사 동원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이제 전쟁으로 비화시켰고 그 전쟁도 이제 러시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오는 우를 범했다 그러면서 그 징집병들의 시신이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세르게이 구리에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장의 말을 빌어서 푸틴이 보유한 달러도 오는 12월경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12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스크바의 한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전쟁에서 승리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패배도 불가능하다. 현 상황은 체스의 추구저방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체스에서 추구저방은 피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악수를 둬야 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모스크바의 한 기업가의 말을 빌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푸틴 대통령에게 남는 카드가 사라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푸틴이 집권한 20여 년간 금기시되어 왔던 정권교체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정치 시스템이 변할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정의될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